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평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근데 오늘은 수업은 아니고 설명회이기 때문에 설명회이자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피셋을 좀 무난하게 또 쉽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편하게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랩스탠다드 자료에서 김수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랑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최근 기출문제 트렌드를 간단하게 좀 짚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랑 한 3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2명 중에 1명 정도는 틀렸던 그런 문제들을 같이 좀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료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좀 참고가 될 만한, 그리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들을 같이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해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얼마 전에 이제 발표도 났는데, 피셋이라는 게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야, 저 친구 될까? 이런 애들 있죠. 공부하다 보면. 야, 저 되겠어? 했는데, 발표 났는데, 돼요. 뭐지? 약간, 피셋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아주 약간의 운도 분명히 따라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해서 소위 문빨이라 그러죠. 이렇게 또 찍은 게 잘 맞아서 붙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운이 좋으면 붙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내가 실력이 좋더라도 운이 나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수험생 할 때도 항상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어요. 뭐냐면, 야, 운 나빠도 붙게 만들어 놓자. 그래야 내 성격상 좀 편하겠다. 근데 운 나빠도 붙게 만들고 싶을 때 제일 좋은 과목이 뭐예요? 자료 해석.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노답이다라고 느낄 수만한 언어 논리 상황 판단에도 사실 워낙 이제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마 좀 든든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운이 나쁘더라도 쉽게 자료 해석을 붙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올해 기출문제 트렌드를 좀 살펴볼 텐데, 사실 여러분들 이미 좀 어느 정도 캐치가 되셨을 거예요. 작년보다 난도가 살짝 올랐죠.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판단하니 맞는 것 같아요. 저희 판단이 맞는 것 같은 게, 랩스탠다드가 올해 합격 예측 서비스 했는데 모든 직렬 컷 다 맞춘 유일한 서비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좀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난도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랩스탠다드 전공 모의고사 풀어보신 분 있어요? 없군요. 올해 꼭 풀어보세요. 네, 몇 분 없는데, 작년에 살짝 난도를 높였다가 되게 많은 원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기출과 유사한 난도로 조금은 난도를 조절할 예정인데, 어쨌든 약간은 난도가 높아졌고, 사실 제가 예상하기로 내년에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선생님 올해 난도가 어떻게 될까요?를 저한테 질문 되게 많이 주세요. 저는 항상 답변이 한결같거든요. 야,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붙도록 공부해 놓읍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일단 난도는 그렇고. 자, 그리고 양극화 경향이 좀 있는데, 그 양극화 경향, 피지컬, 그리고 유형의 다양화 이런 것 중에서 양극화 경향 관련해서 쉬운 거 되게 쉽게 줘요. 여러분들이 정답률이라든가 너무 무리하게 풀 필요 없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정답률 표거든요. 정답률 표인데, 저희 시스템에서 정답률 표인데 보시면 나머지 애들은 좀 수월수월 하다가 요 후반부로 갈수록, 그리고 어려운 애들의 정답률은 지금 20%대에서 30%대, 50% 미만인 애들도 되게 후반부에 많죠. 네, 그리고 70%, 70에서 50% 사이 이렇게 있는데, 어려운 문제 비중도 좀 늘었다. 근데 어렵다라고 할 때, 이따가 우리 랩스 1기 어마어마하게 시험 잘 보고 계신 분도 하겠지만, 딱 끝나고 나서, 보통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남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알겠는데 나는 쉬웠는데? 라고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야 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이따 얘기 나눠볼게요. 자, 어쨌든 그거랑, 제가 항상 올해 이제 최우명 선생님이랑 같이 초고스트 강의다라고 해가지고 피지컬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시험장에서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왜 피지컬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계산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게 되어 있어야, 그래야 내가 다른 생각도 하고 좀 뭔가 여유도 좀 부려보고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이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근데 아마 피지컬이 밀리면 시험장에 가서 계산만 하다 오는 느낌이 들어요. 반대로 내가 피지컬이 좀 올라와 있으면 계산 물었네 하고 오히려 다른 이슈들에 대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본격적으로
뭐 유형 다양한 패턴들이 있었는데 변칙 패턴 워낙 뭐 연습 많이 했으니까 본 수업 때 다루도록 하고 올해 기출의 트렌드는 이렇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양극화 경향 속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자, 일단 쉬운 13번 그 계산과 아이디어의 기본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16번 정답률이 53%인데 실제 정답률은 이거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빼면 됩니다. 그리고 35번 요 문제를 다뤄보면서 우리가 한번 화두를 잡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번 펴주세요. 13번. 자, 이 문제 가볍게 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선지만 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1번 선지는 가장 기본적인 분수 비교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일단 처음에 출발할 때 5인 이상을 제외하고 라고 해서 출발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까먹지 않게 습관적으로 그냥 5인 이상 옆에다가 X라고 쳐서 범위를 좀 제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추론이 좀 깊거나 좀 신박한 아이디어가 섞여 있을수록 순간 내가 봐야 되는 범위를 놓칠 수가 있어서 그냥 여기를 잡으면서 겸사겸사 여기를 보라는 거구나 라는 것도 할 겸 그냥 살짝 표시해 두세요. 5인 이상을 제외하고 95년 대비 2020년 증감률이 2인이 가장 작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논가스 증감률이니까 결국 표 1을 보라는 거고 자, 여기서 95 대비 20의 변화율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지금 숫자가 막 있을 때 1인 증감률, 2인 증감률, 4인 증감률 이거를 다 계산을 해서 비교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일단 2인, 여기서 묻고 있는 2인의 증감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당히 어림산해 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얘에서 얘의 변화를 하면서 가끔씩 이런 분들 있죠. 아, 이거 차이가 9,800 이러고 있으면 이미 늦어요. 이미 멀어지고 있다. 그게 아니라 얘 43,000에서 53,000으로 자, 43,000에 20%가 8,000 얼마잖아요. 43,000에다가 8,000 얼마를 더하면 5만 초반대잖아요. 대략 20% 정도구나만 딱 기준 잡아두는 거예요. 약간 각인처럼. 자, 그러면 여기서 묻고 있는 건 20%를 기준으로 이 20%의 증감이 가장 작은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13,000에 20%가 2,600인데 2만까지는 사실 13,000에 20%, 30%, 40%쭉 올라가죠. 자, 그리고 33,000에서 13,000으로 한 3분의 1 수준으로 훅 떨어지는데 그러면 감소율은 50% 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3,000에서 7,000으로는 얘보다 더 빠르게 감소를 했다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러면 1번 선지는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말고 아, 이거는 얘는 가장 작다? 옳은 선지구나 하고 출발하면 되죠. 자, 만약에 1번 선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거 너무너무 쉽고 당연한 선지에서 내가 이걸 맞았더라도 쓰고 있거나 뭔가 여기서 시간 딜레이가 생긴다면 내가 맞았지만 나는 사실 합격자들과 패턴이 좀 다르다라고 느껴주시면 돼요. 자, 절대 처음부터 갭을 다 쓰지 마세요. 일단 눈으로 잡아두고 비교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수월수월하게 가고 자, 항상 기억하세요. 쉬운 문제에서도 너무 당연한 선지에서도 당락은 계속 갈린다라는 거 가장 쉬운 1번 선지 보면서 출발했습니다. 2번과 3번 풀어보세요. 1분 반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보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 차이 좀 나고 있죠. 자, 참고로 1번 선지 옆에다가 가피를 좀 한다면, 그냥 읽듯이 판단하기라고 써주세요. 읽듯이 판단하기. 적당한 어림산 우선이라고 써주세요. 적당한 어림산 우선. 오케이. 자, 그럼 2번은 상대비를 좀 쓸 건데, 처음에 읽었을 때 약간 뭔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을 수 있어요. 자, 매 조사년도에서 3인 농가수는 그 외 농가수 합의 25% 이하이다. 자, 그러면 얘가 25% 이하인지를 묻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100% 기준 항상 잘 봐주셔야 되죠? 요 나머지를 100으로 모았을 때 3인이 25% 이하라는 건, 자, 여기서 처음에 한 0.5초 정도 스치는 생각은, 야,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봐서 계산하기엔 불편하다. 그쵸? 네, 그럴 때 내가 이 불편한 느낌이 살짝 스칠 때, 하고 이제 발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게 25 이하고 여기가 100 이상이라는 건 전체 합계가 몇 이상인지 보라는 거예요. 얘를 25라고 봤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가 3인을 25로 봤을 때 125 이상인지 보라는 것과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5배 이상인지. 예를 들어서, 33의 5배보다 188은 크죠. 그리고 27의 5배보다 크고요. 24의 5배보다 133은 크고, 19의 5배보다 크고, 17의 5배보다 크고, 그리고 13의 5배보다 크죠. 요 정도 훑어주고 나서 오른선지 이렇게 마무리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3번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물었는데 얘가 뭘 묻는지 보자 라고 해서 보니까 2020년도 전체 농가 가구 수. 그래서 지금 보면 100 곱하기 2.3을 물어요. 자, 그리고 2000년 같은 경우에는 152 혹은 15만 얼마 곱하기 3.2를 물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3번 선지에다가 아주 조그맣게 별표 쳐두시고, 직진이 빠를 땐 직진이라고 써주세요. 직진이 빠를 땐 직진.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숫자 조합을 봤는데, 계산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반드시 자료에서 실력 끌어올려야 돼요. 야, 이거 152 곱하기 3.2가 쉽네라고 느껴져야 돼요. 이게 계산 섞여서 어려워 하면 안 돼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152에 3.2다. 그러면 150의 3.2배를 생각을 해볼게요. 150의 3배가 얼마죠? 450이죠. 150의 0.2배가 얼마죠? 30이죠. 그러니까 480이죠. 그냥 이렇게 잡아두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이거 그냥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못 푸는 거지. 그냥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 100에 2.3, 누가 보더라도 230. 자, 그러면 230의 2배 이상인가요? 그쵸?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야, 480이고, 얘는 어림했던 230이니까 2배 이상이다. 오케이. 갈 수 있어야죠? 네, 오케이. 그래서 오른선지다 하고 여러분들이 끊어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쭉 왔고, 4명 중에 1명이 이 문제를 틀리거나 맞아도 오래 걸렸는데, 그말즉슨 여기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있지만 한 4분의 1 쪼개봐요. 그분들이 지금 틀렸다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 안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맞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그 중에 중간 앞쪽으로 내가 편하게 풀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차이 나는 포인트들을 계속 오늘 필기하면서 캐처 포인트로 좀 삼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과 5번 중에 5번 선지 풀어서 마무리 할게요. 5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자, 5번 선지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감소율, 잔여율, 전환이라고 써주세요. 감소율, 잔여율, 전환. 제가 55타픽스라는 수업에서 한 개 타픽을 잡아서 말씀드린 사고죠. 자, 여러분들 그냥 어려운 문제 쉽게 푸는 사람이 제일 잘 푸는 거예요. 자, 근데 감소율을 물었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거 감소율을 계산을 해서, 즉 감소폭을 계산해서 빼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쉽게 말해서, 자, 여기 처음에 출발점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얘가 95% 이상 감소했다는 건 남아있는 것의 비율이 몇 프로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5%. 그쵸?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20배 이상인지 보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30대 이하다. 여기 1.5에 20배 하면 23. 네, 그러니까 얘의 20배보다 얘가 큰지를 보라는 건데 그냥 대충 보더라도 20배보다 크지 않아요.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오랜만에 지금 자료 해석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저랑 같이 몸을 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가장 우선해서 다루었습니다. 좋아요. 자, 1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6번.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되게 즐겁게 풀었던 문제인데 일단 기억선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기억선지만 해보세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처음에 봤을 때 계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55토픽스 마지막 주제에서도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인데 그 질문 옆에 여백에다가 가중평균 쉼표 분포의 해석이라고 써주세요. 가중평균 쉼표 분포의 해석. 네, 각각 한 개 토픽으로 제가 나누어서 쭉 리드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 두 가지를 섞어서 풀어내시면 되게 쉽게 풀 수가 있고 안 그러면 계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거 봤을 때 모든 승진 후보자들의 평정 점수는 평가 방법 A를 적용할 때보다 B를 적용할 때 더 높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A랑 B 이렇게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 가중치가 변했죠. 자, 지금 얘 일정 가중치 곱해서 더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는데 가중치가 변했어요. 자, 그럴 때 이거 계산으로 다 뽑아내가지고 비교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싫죠? 하면 하죠. 있어요. 다들 거기 적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시간 주고 그냥 다 계산하라면 하실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그쵸? 그런 마인드로 시험장 가세요, 아시겠죠?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다. 자, 근데 차이를 보면, 지금 23과 22년도가 한 단계씩 가중치가 올라왔죠? 얘는 지금 한 단계 가중치가 떨어졌죠. 자, 그러면 정수의 현재 상태에서 점수의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 85가 한 단계 떨어졌어요. 10% 떨어졌어요. 10% 올라왔어요. 65가 10% 올라왔어요. 65가 20% 감소를 해요. 그랬을 때 올라가는가 더 높아졌는가를 묻는 거죠. 자, 여기서 얘의 2배와 얘의 2배보다 요 양자의 합이 더 큰지 보면 되겠죠. 하나 올라가고 2단계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가 올라갔다라는 건 결국 130의 2배보다 150이 더 큰지 맞죠?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근데 이때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줄이려면 더해서 비교가 아니라 75의 2배 이렇게 그리고 65의 2배 130이죠? 대충 앞자리만 보더라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130, 140. 그래서 기억선지, 오른선지죠. 자, 니은선지 풀어볼게요. 니은선지 또 풀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지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거 계산이 아니라 뭔가 분포라든가, 자, 분포의 해석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건 뭐냐면, 숫자의 영향력이라든가 관계를 고려한 어떤 종합적인 해석 능력을 의미해요. 자, 일단 이게 A를 적용할 때와 C를 적용할 때 대상자가 같은지를 묻는데, 자, A랑 C 중에 뭐가 더 하기 쉬워요? C죠. 그럴 때, 그래서 여기 옆에다 일단 조그맣게 하나 적는다면, 기준 잡기 쉬운 것 우선이라고 써주세요. 항상 전단과 후단이 일치하는지를 묻거나, 어떤 무언가를 확인해야 될 때는 굳이 어려운 것보다 쉬운 걸 먼저 확인해 두면 여러분들이 걔를 기준 삼아서 나머지를 비교 처리하기 편해집니다. 그쵸? 자, C를 하면 그냥 누가 보더라도 바로 지금 2023년만 보겠다는 뜻이니까 C에 의한 어떤 승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숙이죠, 정숙. 그래서 그러면 A를 적용할 때도 정숙인지 보라는 거죠. 자, A가 가중치가 50, 30, 20인데 지금 일단 정숙이랑 상용을 먼저 봐볼게요. 정숙이랑 상용은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냥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쉽게 말해서 상위 호환이에요. 사람이라서 미안하긴 하지만 상용이 정숙보다 나을 게 없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자, 찬이 볼게요. 찬이. 자, 이렇게 봐볼게요. 그러면 65랑 65가 같죠? 얘는 10점이 높은데 10점이 낮은데 가중치 중요한 데서 못했어요. 찬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여러 가지를 의미를 주했던 게 제 학생이고 작년 만점자예요. 그러면 인혁실 끌려가죠? 끌려가서 이 문제를 냈어요. 근데 비교 대상도 아니에요. 승진 탈락.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 대상자도 아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만 보면 되는데 50%에서 15점 떨궜고 20점 올랐고 10점 정도 올랐을 때 자, 요 정숙과 윤호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감각을 벗어나는 느낌이 들죠. 그럼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윤호를 본다면 15점 감소하는 건 총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7.5 반영될 거고, 자, 얘는 2점 올라가는데 플러스 6점 붙을 거고, 10점 올라가는 거 플러스 2점이 붙겠죠? 그러면 누가 더 높아요, 총점이? 아래의 친구. 그러니까 이 선지는 틀렸다 처리하면 되죠? 자, 이거 2명 중에 1명이 틀렸다고 하는데 저희 그 성적 분석 시스템 기준 정답률이고 실제 정답률은 더 낮습니다, 보통. 자, 디귿선지 풀어서 마무리 해볼게요. 디귿선지 시작.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90점으로 변경된다면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읽자마자 그렇구나 라고 하기보다는 얘가 90으로 변했다 이렇게 즉시 반영해두고 나서 생각하세요. 그럼 좀 더 수월해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상용이 승진하는가를 봐보도록 할게요. 이 변화의 의미를 그냥 스치듯이 생각을 해보면 주로 2023년도 최근이 제일 좀 중요한 편인데 그 분야에서 1등으로 올라서게 되는 그런 변화기는 하죠. 자, 그거는 그냥 감각 뒷주머니에 찔러놓고 그냥 계속 흐름을 읽어볼게요. C에 의한 건 보나마나 지금 23년도 성적만 보겠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상용이죠. 자, 그리고 지금 요 B에 대해서 본다면 60대 40으로 반영한다라는 건데, 네, 그 찬이부터 볼게요. 15점 떨구고 15점 오르고 똑같아요. 찬이 승진해요, 못해요? 못해요. 미안. 자, 어쨌든 못해요.
자, 그리고 10점 떨구고 25점 올랐고 10점이 올랐어요. 여긴 안 봐도 되니까 10점 떨구고 25점이 올랐을 때 윤호 정도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게 낫겠죠? 자, 여기서 10점이 떨어진다. 마이너스 6점 모자란 거고 25점이 올라간다. 근데 여기가 25점에 40%니까 10점이 올라가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디귿선지가 틀렸다 해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뭘 놓친 거죠? 그래서 써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써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리드하다가 판서를 한번 날렸다가 지금 다시 했는데 그래서 써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거의 비교 대상도 아니죠. 그렇죠? 1.5배 중요한데 그 증가 감소폭이 같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뭐 5점 떨구고 5점 올라놓고 동일하니까 정수도 볼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얘는 디귿 오른선지 답은 어디 갔어요? 4번이다.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는 1번과 2번 선지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보겠습니다. 네, 1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딱 봤을 때 1001에서 2000건이다 라고 하면 여기인데 요 수는 얘보다 많다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차이값을 막 보고 이렇게 막 어떻게든 계산을 안 해볼까 하는 사고는 후순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 그냥 계산해서 푸는 게 막 차이값이라든가 다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보다 더 쉽고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럴 때도 제가 강조하는 거, 직진이 빠를 땐 직진. 그리고 요 정도 세로합, 가로합, 어림사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55토픽에서 3.0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고 작년 7급에서 요런 유의 문제가 7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읽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거 그냥 하면 되지, 대신 더하기 쉬운 순서대로 내가 조금씩 더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18과 19를 더하면 37, 거기에 39를 더하면 합은 76. 여기까지가 76이니까 중간정산.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하면 430이죠. 그래서 지금 486, 430. 그래서 1번 선지는 맞았다라고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빈칸 문제 해결할 때 중간에 내가 확보한 값은 적어두시면 혹시 뒤에 선지 하면서 또 쓸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2번. 자, 이 문제도 지금 정답률이 50% 근처에 있는 문제인데 같이 풀어볼게요. 자, 2번. 육군 이외의 모든 국군 병영 관수의 합이다 라고 하면 결국 얘도 그냥 여기 더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다 더하래 라고 묻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게 2001번 이상 장소를 보유한 육군 병영 도서관 수. 지금 이것들의 합의 70% 이상이다. 그냥 합계 비교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얘도 구하는데 요 세 개를 더할 때도 그냥 이 두 개, 175 먼저 더해서 262와 더하면 437 이렇게 더해 두고 요 세 개 더하는 것도 그냥 얘랑 얘를 먼저 더할게요. 458이죠? 거기에 257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715예요.
자, 715의 70%. 앞머리 7만 보더라도 77은 49라서 이거의 70%보다 얘는 작고 그래서 2번은 맞는 선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선지 조그맣게 별표 쳐주시고 이 문제 3번 선지 마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3번 선지 만약에 어렵다 별표 하나 추가해 두세요. 자, 키워드를 좀 옆에다 적어둔다면 일단 평균 하나 적어두고 맥스민 사고 정도는 하나 적어두고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적으면 단위는 내가 편하도록 이라고 써주세요. 단위는 내가 편하도록. 요 세 가지 포인트 역시 오토픽스 각각의 화두인데 그게 적절히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연습이 되어 있으면 시험장에서 좀 낯설다 싶은 이 문제를 만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해군 병영도서관 중 장서 보유량 상위 50개소, 뭐 장서 보유량 합이 20만 권이라면 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싶어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기출해서 봤을 때 뭔가 상위 몇 개를 활용해서 막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 좀 떨궈내, 확정값을 좀 떨궈내고 나머지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게 한 2문제 정도 우리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일단 읽고 기능만 생각해요. 아, 뭔가 조건을 줬구나. 그래서 뭘 묻고 있지? 라고 후단을 마저 읽어보시게 되면 해군 병영 도서관당 장서 보유량은 2,000권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와, 이거 뭐 평균을 묻는 건데 지금 주어진 건 도서관 수와 각각의 어떤 권수에 대한 범위를 묻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를 한 번 정도 사고를 한 번 정도 설계를 좀 해봐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이 부분 상위 50개소 합이 20만 권이다. 그러면 상위 50개를 찾아보면 34와 21 중에서 여기 55니까 야, 이 중에서 50개는 확정이고 5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상위 50개는 20만 권이래요. 그리고 5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묻고 있는 거 보면 평균이 도서관당 장서 보유량 평균이 2,000권 이상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총 합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일단 단위를 얘를 0.2만 권이라고 읽을 거예요. 0.2만 권. 그러면 얘랑 주어져 있는 정보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정보인 얘랑 결합을 하면 이 선지에서 묻고 있는 거는 합계가 몇만 권 이상인지를 묻는 거예요. 52.4만 권 이상인지 묻는 거죠. 그래서 요런 총량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일단 여기서 묻고 있는 건 합계가 262의 평균이 0.2만 권 이상인지를 물었으니까 합계가 52.4만 권 이상인지를 묻는 거구나. 자, 그럼 우리가 확정값은 현재 상위 50개가 20만으로 떴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문제는 남은 저 도서관 애들의 합계가 32.4만 권보다 큰지 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현재 지금 보면은 요 5개, 39개, 52개, 49개, 67개 개별적인 애들이 각각 몇 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맥스민 사고 정도, 즉 이 상황에서 이 선지가 옳기 위한 조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적게 보더라도 32.4만 권 이상인지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쉬워지죠. 자, 적게 보더라도 요 5개 다 몇 권 처리예요? 네, 0.3만 권. 단위 계속 만 권으로 밀게요. 그러면 해봐야 1.5만 권이에요. 자, 요 39개 몇 권 처리예요? 0.2만 권. 그럼 여기서 대충 몇 권 떨어져요? 7.8만 권. 자, 얘 52개 싹 다 0.1만 권 처리예요. 그러면 5.2만 권.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 이거 더해서 32.4만 권보다 커져요? 절대 그러지 않겠죠? 이 정도 선에서 이건 틀렸구나, 답이구나 라고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위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쓰기 편한 방법대로 틀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합계 비교와 평균 비교는 거울과 같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 내가 쓰고 싶은 방향으로 몰아가 달라.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그런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참고로 자, 볼게요. 잠시 자랑. 오른쪽, 왼쪽 표가 똑같죠? 이거 보시면 500권, 2000권, 5000권 초과,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 국지. 자, 그 이사 대비 중기출에 있었던 문제인데 동일한 문제고, 사실 아마 중기출 이렇게 펜칭이 그래도 나름이 있는데 풀어보시다 보면 이거 되게 유사하네 이런 문제들 아마 시험에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솔직히 어렵지 않았고 일단 반가움이 앞선데 그냥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본 게, 참 중기출 안 보면 손에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풀어라 무조건.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 13번 할 때 우리 뭐 다뤘어요? 그냥 정리해 볼게요. 그냥 기본적인 데서도 당락은 갈린다. 네, 1번 굉장히 쉬웠던 분수 비교부터 상대비 활용. 근데 그러면서도 3번 선지 할 때는 직진이 빠르면 직진을 해라. 그러면서 5번 선지 하면서 수를 다루는 연습 평소에 많이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자, 16번 보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만약에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가 계산이라면 제가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기깔나게 계산하는지를 전달 드릴 거예요. 지금은 계산으로 밀라는 게 출제자 취지가 아니니까 분포의 해석, 그리고 요게 요즘 트렌드니까 연습을 많이 해둬라, 요런 거였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35번 할 때는 뭐 1번 같은 거 그냥 쉽게 직진하면서도 그러니까 1, 2번은 기본적인 거, 여기서는 우리가 데미지가 없어야 되고, 3번 선지하면서 평균에 대한 어떤 연습들, 그리고 맥스민 사고 정도 연습들, 그리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들,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2명 중에 1명 이상이 틀리는 문제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오히려 풀면서 느껴요. 아, 이거 애들 틀리겠는데? 하면서도 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수업을 들어보면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푸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살짝 넘어서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이따가 이제 되게 저희 랩센터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최고의 아웃핏이 한 분이 이제 인터뷰 시간도 좀 가지고 하겠지만,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수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수업을 좀 줄여주세요. 라던가, 뭘 좀 골라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제가 말문이 막히거든요. 진짜 정말 그 순간 하나하나 다 필요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깔고 있는 건데, 그냥 그때 되게 잘하시는 학생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를 빼라고 해도 힘든데 그거를 줄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너무 전 좀 그게 고맙고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제가 이 시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냥 처음부터 완성까지 다 차근차근 쌓아가시는 게 결국은 가장 빠른 길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념부터 계산의 방법을 다루는 시간으로 출발을 해서 유형별 수업의 유형별 전략의 시작과 사고와 아이디어, 그리고 다시 유형별 사고별 다지고 나서 실전 훈련이나 깊이 있는 이해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어쨌든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일단 수업을 통해서 전달드리는 걸 다 가져가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냥 뭘 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바꾸셔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으니까 일단 최대한 다 가져가 주시길 권합니다. 네, 줄이고요. 본 수업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